뭔가 기록이 내 삶을 변화했다라기보다는 언제 내가 변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었고, 다이어리 펼치고 뭔가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느끼는 행위 아닌가? 그냥 나와 대화하는 시간? 뭔가 나랑 소통하는 시간? 자기소개 해봐 이러면은 저 사회복지사 누구입니다 라는 말 말고는 저를 소개할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직업에 먹혔구나. 저는 저를 몰라서 썼었고, 근데 아직도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너는 그럼 너를 잘 알아? 이렇게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아직도 이런 물음표를 이렇게 던져요. 근데 그런 말은 해요. 제일 나다운 거는 쓰여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자바티입니다. 오늘은 골든 레코즈라는 이름으로 다이어리를 만들고 계신 분들을 좀 모셔봤는데요. 소개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겠죠? 골든 레코즈라는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 행손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레코즈 같이 만들고 있는 빵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골든 레코즈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냥 친구랑 아이디어 이렇게 짜다가 네. 그냥 심플한 다이어리가 아니라 이것저것 좀 넣고 싶었어요. 질문도 들어가 있고 뭐 이것저것 주제에 따른 이야기도 있는데 음악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우주에 간 골든 레코즈 알아? 하면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해봐 라고 해서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즈? 좋은데? 해갖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제 골든 레코드를 이제 보고 이 다이어리에 누군가 볼지 모르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어서 보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제 골든 레코드에서 이제 복수형으로 해서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죠. 제작을 하신 지가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골든 레코즈라고 이름을 이제 한 거는 작년 1월. 그 전에는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채널? 이런 거에 이제 회사가 됐는데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크리에이터 다이어리라고 해요. 3개월 다이어리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사람들이 열정의 기름 붓기 다이어리라고 많이 알고 열기 다이어리라고 열기 다이어리. 하면 이제 네. 동기부여 컨텐츠로서 엄청 유명했어요. 페이북에서. 그래서 다이어리가 결이 되게 잘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돌연 중단하고 인생이라는 게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언제 만들어 다시 돌아오냐 뭐 이런 연락 계속 받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딱 3년 쉬고 다시 만들게 됐죠. 3년 쉰 거 빼면 5년. 그러면은 그 처음에 뭔가 다이어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뭔가 이런 생각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가 아닌 상태죠. 네, 그때는 회사가 아니었죠. 저는 디자인 회사였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뭐 같이 할 게 뭐 있을까 하다가 다이어리 좋은데? 그냥 이렇게 된 거였고 정말 단순하게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 건데 저는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일정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A4용지에 뽑아서 쓰던 그 약간 템플릿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형태를 그냥 뽑아서 제가 이제 관리를 했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진짜 별 이유가 없어. 근데 원래 사실 다 그런 거니까 뜻이 있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볼까? 근데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애정이 가고 이러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다 넘어왔잖아요. 다 이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지금도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나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오프라인 나가보면 사실 다이어리요? 이러면서 막 도망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정말 핸드폰이 훨씬 더 쉽고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리에 굳이 이제 일정을 써야 되나? 라는 이제 분들이 좀 많으시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이제 필름 카메라 느낌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도 연초, 그러니까 연말이나 다이어리를 살려고 이제 핫트랙스나 이렇게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카페만 가도 노트북과 항상 이제 다이어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아날로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요즘은 조금 제가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럼 이렇게 다이어리를 만드는데 많이 쓰시나요? 저는 그 일정 투두리스트랑 제 오늘 하루 일기를 또 쓰고요. 예전에 이 다이어리를 이제 저는 제작자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이 다이어리를 쓰기 전에 그 시간 촘촘히 되어 있는 스케줄러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 용도로만 썼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했고 안 했고만 보이고 내가 이걸 왜 했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이어리를 알게 돼서 그때쯤 일기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나는 이걸 왜 했고 어떻게 했고 별로였고 좋았고 이런 것들을 좀 쓰는 용도가 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아예 이제 일정 관리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도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하는 이 기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이 혹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스레드에 그 말을 썼는데 뭐 기록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 내 삶이 변화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내가 언제 변화했는지는 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변화하는 순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회사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교집합되면서 내가 이런 순간 저런 순간 이제 선택을 하면서 바뀌는 건데 그런 순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들이 그냥 지나간 거고 내가 그 기록을 하는 순간 내가 변화했던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기록이 내 삶을 변화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언제 내가 변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었고 둘이 또 이야기 자주 하는 거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 기록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뭐 기록이 뭐 이렇게 펜을 들고 기록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사진을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기록인데 이제 나를 이제 기록한다는 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얼마 전에 일본 과학님 만나고 뭐 나를 느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를 느낀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리 펼치고 뭔가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느끼는 행위 아닌가?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는 시간, 뭔가 나랑 소통하는 시간 그런 거 같아갖고 좋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글을 딱 썼더니 한 2, 3년 전에 인생에 대한 현타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한 살 때부터 기억나는 걸 다 적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왜 사람이 바뀌었지? 태생은 이게 똑같지만 뭔가 이렇게 환경 때문에 바뀐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문득 떠오를 때 그래서 그냥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과거에도 소극적이었나라는 고민이 너무 들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살 때부터. 근데 그냥 뜨문뜨문 기억나는 걸로 3살 기억 안 나네 넘기고 6살? 6살 때 갑자기 뭔가 기억나는 거 막 써보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번 기록해보고 그 뒤로는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기록이라는 의미가 갑자기 생각나서 과거는 어쨌든 간에 변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다이어리를 그러면은 왜 계속 만들고 계십니까? 일단 날짜가 박혀있기 때문에 멈추면 큰일 나고 계속 만드는 이유는 제가 한번 멈췄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드는 게 되게 좀 큰 결심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들 때 스스로 다짐을 한 거는 요거 평생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위기가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3개월마다 매번 이렇게 사서 어떤 자기 책장에 매번 자기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좀 엄청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다이어리가 왜 주기가 이 3개월인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1년에 한 페이지 쓰고 안 쓰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1년에 4번을 내는 거죠. 보통은 조금 밀리면 쓰기 싫거든요. 이 빈 페이지 때문에. 맞아. 밀렸네 이러면서 아예 보기 싫으니까 이제 저리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4월이야? 7월이야? 약간 이렇게 1년에 한 번의 시작이 아니라 좀 4번의 시작을 좀 줄 수 있는 분기별로? 네. 사실 뭐 3개월 다이어리가 조금 요즘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저희처럼 날짜가 박혀 있고 이렇게 매 분기마다 저렇게 디자인이 달라지는 다이어리는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지. 네,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네네. 정말로. 계속 연장 질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기록하는 뭐 일기장 같기도 하고 이래서 다이어리라는 존재가 두 분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다이어리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네.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이제 쓰던 사용자였고 제작자 로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같이 만드는 중이니까 저희한테는 좀 인생이 많이 바뀐 계기가 됐죠. 아마 저를 안 만났으면 다이어리 안 만들고 있었을 수도 맞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두 분이 그럼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어진 사이인 네네. 다이어리가
연애도 시켜주네요. 실제로 또 우리 커플이 또 있죠. 우리 사용자들 중에. 맞아요. 저희 다이어리 쓰는 분들 중에 또 커플이 또 생기기도 했고. 네. 다이어리를 써야 되나? 이거는 이제 다이어리랑 조금 별개의 질문인데 두 분의 어릴 적 꿈은 뭐였나요? 지금 이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어릴 적 꿈이 이것저것 막 생각은 나는데 막 대통령도 있었고 근데 뭔가 딱 어떤 직업이라기보단 그냥 되게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한 가지를 깊게 잘하는 것보다 종합 네,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냥 약간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제가 첫 직업이 이제 사회복지사였거든요. 네, 사회복지사가 사실 이것저것 다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네네. 근데 뭐 지금도 이것저것 다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네. 전 꿈을 이뤘습니다. 돈만 벌면 돼요 이제. 맞아.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꿈. 저는 발명왕. 발명왕이요? 발명을 하나 하긴 했네요. 다이어리를. 뭔가 이제 그냥 항상 발명가 뭐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발명가라는 직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비슷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이제 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럼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술학원을 갔어. 그럼 관련 학교도 가시고 이랬던 거예요?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대를 들어갔고 그리고 디자이너를 했죠. 디자이너로 그냥 쭉 일을 해오셨던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회사도 창업하고 재밌게 일했어요. 네, 만족도도 높았고 왜냐면 워낙에 재밌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디자인 회사에서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 다이어리였어요. 결국엔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빵그리님도 이제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만화부에서 만났나요? 맞아요. 만화부에서 만났어요. 저는 정식 만화부원은 아니었는데 예, 그림 그리는 거 그냥 좋아했었고 사실 음악 하는 것도 연주하는 게 재밌었고 곡자 생활을 좀 오래 했고 하다가 사실 영상도 결국 기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거는 부럽네요. 어릴 때 전 일기 쓰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쯤 만약에 그렇게 쫙 써놓고 그걸 봤다면 또 다른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뭔가 일기를 쓰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꼰대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쯤 되면 꼰대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억지로 기록한 게 또 나중에 읽어보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방학 때 밀린 일기 쓰는 것도 상상의 나래로 쓰는 거고 소설이지 소설. 그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지 않을까. 다이어리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다이어리는 진짜 이제 아날로그고 펜을 들고 진짜 힘겹게 써야 하는 뭔가 그런 도구가 됐잖아요. 다이어리가 주는 그 느낌이 시작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 달력이랑 전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 뭔가 확실하게 올해가 시작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도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언제든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이어리다 보니까 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이제 사용자로서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을 때 썼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참 그 사회복지사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너 자기소개 해봐 이러면은 저 사회복지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라는 말 말고는 저를 소개할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에 먹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제 뭔가 손으로 기록해서 썼던 게 이 다이어리라서 그러니까 조금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뭔가 그런 나를 좀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다짐의 뭔가 아이콘으로 저희 다이어리를 사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 분들이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네. 뭐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뭔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디지털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다른 데로 인스타 알람 뜨면 인스타로 넘어가고 너무 자연스럽고 네,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진짜 너무 쇼츠랑 릴스 너무 많이 보거든요. 난 좀 보고 나면 좀 현타가 올 정도로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서서 이제 기록과 뭔가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드문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와가지고 20대 때는 어땠지? 10대 때는 어땠지?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고 요즘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또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표지는 완전 완전 저는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 맞아. 포인트가 있는지 엄청 고민하는데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은 나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약간 좀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느낌처럼 네, 그것도 있고 저 스스로도 좀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뻔해지지 말자. 네, 네. 그런 거. 저번에 저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야지. 이게 조금 깔려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디자인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못 참고 또 그렇게 해요. 디자이너로서 뭔가 풀지 못했던 걸 여한을 다 여기로 푸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바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마다 나와야 되는 어떤 명확한 시간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3개월마다 어쨌든 하나씩 만들겠네? 약간 이런 창작 욕구를 여기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같이 요즘은 거의 다 제가 하고 있고 지금 이 다이어리만 해도 표지가 다 다를걸요? 그러니까요. 원단이랑 이런 게. 원단도 다르고 뭔가 어떤 방식도 바꾸고 그래서 공장에서 싫어해요. 아. 리스크가 많죠. 네. 맨날 하던 거 하면은 사실 공장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건 뭐가 다르다고? 약간 이렇게 맞아. 얘는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 기대해 주시죠. 생작이라는 게 정말 쉽진 않아서 기록이 내 삶을 바꾸는 방식을 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예전에도 그거를 리뷰에 썼던 것 같은데 예전에 열기했을 때도 저는 저를 몰라서 썼었고 근데 아직도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너는 그럼 너를 잘 알아? 이렇게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아직도 이런 물음표를 이렇게 던져요. 근데 그런 말은 해요. 제일 나다운 거는 쓰여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기록은 그냥 제일 나다운 거를 쓰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일 나다운 걸 쓰고 있어. 이상한 질문에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번 주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오프닝 문구가 항상 바뀌어요. 그 주제에 맞게. 그 오프닝 문구를 항상 찍어서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 맨 뒤에 써있는 문구 읽어주시죠. 네. 한순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영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이 멘트를 직접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을 위해 내 모든 것을은 있던 명언이고요. 뒤에 거는 제가 썼어요. 뭐랄까 그 한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것도 되게 낭만 있다고 생각 들고 그렇게 살아도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순간이 또 되게 영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뒤에 문구를 또 그렇게 써봤어요. 예. 매 일마다 또 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진짜 오래된 팬분들은 이렇게 SNS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전하는 메시지가 막 이렇게 빵 하고 와닿지는 않고 항상 이제 개인 문자나 카톡으로 맞아.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 엄청 받아요. 네, 응원을 엄청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냥 후기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문자로 힘내세요 이렇게. 그때 이걸 제작하면서 그런 힘을 받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되긴 하겠네요. 네, 정말. 엄청.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이 채널에 대한 좀 공통으로 약간 좀 하는 질문 같은 건 두 분을 좀 버티게 하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 힘? 그냥 뭐 그러니까 남편이죠 저한테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잘하고 있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뭐 뛰어들었지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뭐 돌아보면 이 다이어리를 되게 열심히 쓰고 있었을 때 이 또 소통을 맡고 있었던 카카오 채널 운영해 주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저랑 막 이것저것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꿈을 꿨어요. 아, 나 열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열심히 아이디어를 주고 열심히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열기에서 나를 스카우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욕심에 엄청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정리해서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그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남편을 만나서인 것 같고, 저는 이 다이어리를 되게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은 또 사용자분들이랑 그런 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안 만났으면 다이어리도 안 썼고 뭐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지만 제가 버티고 있는 거는 또 같은 이제 운영자이자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보다 꽤 이게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이 많이 심한데 그 되게 든든하게 좀 잘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힘든 것도 많고 그게 삶이죠 뭐. 솔직히 버틴다는 표현도 조금 안 맞는 게 못 버텼어요. 진짜 한번 버틸 크게 수가 무너졌죠. 없는 네. 어떤 상황들이 계속 생겼는데,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가다가 많이 떨어졌지. 여러 번 떨어져갖고 이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야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붙잡아 해갖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근데도 이제 저희 둘은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또 많이 웃어요. 잘 즐기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뭐 그 와중에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그 세계를 만드는 주변에서 엄청 막 그거 그만해 막 이거 막 이렇게 저렇게 이 소리는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사실 사업적으로 본다면은 그걸 어느 정도 듣는 게 맞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근데 뭐 좋아서 하는 일이 마음이 전혀 안 끌려요.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예.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장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나요? 요즘은 뭐랄까, 요즘은 내가 하루를 잘 살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어느 정도 루틴이 잡혀 있으니까 저는 루틴대로 사는 삶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온오프가 없다 보니까 루틴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루틴대로 살았나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거에 좀 과부하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일에 집중을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나?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내일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항상 하면서 잠드는 것 같아요. 전 그냥 기절해요. 일단 뭐랄까 그냥 멈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으니까. 예. 시작했으니까. 사실 가보자. 예. 그냥 아예 이거를 처음 기획할 때 제 머릿속에 이미 상상을 했는데, 사람들 책장에 형형색색의 다이어리가 쌓여가는 모습을 저는 처음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계속 보내주고 보내줄 있거든요. 수 있죠. 예, 그럼 이거 나중 되면 더 많이 채워질 거니까. 그래서 사실 3년 공백 기간 있고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뜯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글을 써줄 사람들도 있고 판매를 맡아줄 이제 마케터분들도 다 계시는데 이거를 혼자 하겠다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사실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던 다이어리라 이걸 다시 시작하는 순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전에 이걸 너무 잘 쓰던 분들의 추억이 또 중단되면 또 이제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엄청 뜯어 말리거든요. 시작하지 마라. 끝까지 하지 않을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기어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달려가는 거죠. 네. 뭐 사용자분들은 2세까지 시키라고 막 그분들도 쭉 이어서 써주실라나? 만들어줄 공장이나 있나 모르겠네. 그러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자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영상이 살아있다면 라고 돌아볼 수 있게끔. 그래도 20권을 더 만든 이때쯤이면 이제 책장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뒤에 일단 너 감 살아있냐? 2년 뒤 지금이 진짜 좀 추억이길 바라고, 지금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좀 내가 이제 안아주고 있기를. 알겠죠? 5년 뒤에 자신? 5년 뒤에 나 자신? 그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면 아직 없나? 뭐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재밌는 술안주가 되길
법이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2025년, 2024년이 진짜 가장 재미있는 술안주가 되어 있길. 진짜. 그 이상은 안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골든 레코드 다이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문장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나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언제 중단될까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력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만들고 있을 테니까. 근데 여력 안 돼도 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 여력이 없어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왕이면은 재밌고 즐겁고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머나먼 훗날에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좋습니다. 어떻게 짧긴 했지만 인터뷰 해보셔서 어떠셨나요? 오,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희를 인터뷰해 준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사실 막 여기저기 막 인터뷰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만들기에도 막 급급한 상황이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아, 그래요? 진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 받고 대답하고. 네. 뭐 있었어도 서면이었고 인터뷰지 받으면 이제 저희가 쓰고 이런 거였는데 직접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거는 처음이라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다이어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인생의 거의 반을 음악만 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이 채널을 하게 된 이유도 비슷하거든요. 그 음악만 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일, 직업,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명분이 없으면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되게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되게 두 분이랑 얘기하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사람들에게 조금 많이 잘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자신 없습니다. 뭐 나중에 뭐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내 삶을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따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댓글 잘 달아주시면 제가 얘기해서 이벤트로 보내줄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다이어리로 기록과 기억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영감이나 자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채널 자바트의 슈브로였고요. 여기는 골든 레코즈의 빵글. 행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이 아니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